4월의 마지막 거래일 증시 워밍업과 함께 준비해 보시죠. 유한타증권 김덕호 FA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쉽게도 함께하는 마지막 날인데 체크 포인트들 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볼게요. 바이든 취임 100일, 벌써 100일이에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에 많은 이슈거리들을 만들다 보니까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네.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100일 동안에 그 가장 강력한 힘이 발산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증시에서는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보신다면은 네. 오히려 공매도 재개 이후에 그 증시의 방향에 대해서도 좀 더 참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의 S&P 500 지수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이제 10%의 성장을 지금 이루어낸 상태입니다. 예. 사실 이제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1월 중순부터 다시 3월 중순까지 쭉 조정이 일어났던 데 반해서 오히려 S&P 지수들이 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의 정상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또 반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S&P 500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계속 이제 갱신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반등세들이 또 추가적으로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백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부스터샷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의 효과를 위한 그 고압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부양책과 각종 계획안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결국 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먼저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경기 지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제조업 지수라고 하는 PMI 지수라든가 서비스 업종 지수 그리고 주간 실업 보험 청구 건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견조하네요. 그렇죠. 네. 이제 지난 2020년도에 결국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셧다운을 진행을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최고 14%가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올해 이제 실업률이 발표가 됐을 때 6%대까지 또 과감하게 축소가 일어났다는 점을 보신다면은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기 회복을 이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이제 실업률이 4%대 미만으로 도달을 했을 때는 완전 고용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마찬가지로 FOMC라든가 페드 그리고 이제 제넷 옐런 장관과 같은 사람들이 이 고용률을 어떻게든 올리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부분을 보신다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실적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미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인프라 부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찬가지로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이 있었죠. 이번에 65분 정도의 시간이 할애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약 15분 정도는 이제 경제 관련된 부분들 정도에 있으면 10분 정도는 경영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기 이제 5분 정도에서 6분 정도가 이제 또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를 했었다라는 점을 좀 보신다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이 그간에 무너져 내려왔던 국격이 많이 상실되었던 미국의 그 지위를 올리기 위해서 먼저 재건을 하는데 굉장히 강한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의 이슈를 굉장히 또 첨예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강대국들이었던 어떻게 보면 G2의 그 국격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국가들이 각자 도생식으로 흩어졌던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다시 재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과의 컴피티션, 그러니까 즉 경쟁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컨플릭트, 분쟁은 원치 않는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다는 점을 보셨을 때 또 중국의 국영 기업들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를 잘 받지 못하고 있으니 정부에서 기업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의 관계가 훨씬 원활해질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오히려 시장 예측과 정반대로 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그 증시에 투자를 하실 때도 결국은 이 패권에 대한 어떤 그 알력 싸움 속에서 조금 더 우회하실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설립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웨이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꾸준히
강조를 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육성 그리고 전통 제조업의 대표 주자인 또 자동차 산업의 육성 부분들을 또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보신다면은 오히려 올해 중에는 다시 한번 2차 전지라든가 그리고 수소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그 대형주들 중심으로의 지수의 상승으로 또 한번 강한 시장을 오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이든 취임 전에는 뭐 증시의 악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기도 했었거든요. 100일간의 성과를 보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좀 더 뭐 평화로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부양책 효과 언제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부양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굉장히 급감을 했고 여기에 또 이제 신규 주택 착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예. 결국은 이제 경기 활성화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다른 국가들이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던 바로 부스터샷에 대한 그 효과들이 또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큰 악재가 코로나19라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악재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1분기 때 경제 성장률이 연율 기준으로 6.4% 나누기 4 정도를 하시면 이제 분기 성장 정도를 한 번 더 다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전에 예상치 대비했을 때는 소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월가나 IB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중에는 6에서 8% 정도의 성장을 충분하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번 고압 경제에 대한 살성 부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을 이루어졌느냐. 결국은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활성화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경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GDP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가량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상 소비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정부 지출 부분들이 그간 소비가 억제된 상황 속에서 정부 지출을 늘려서 양적 완화를 굉장히 많이 했다면은 이제 다시 소비 부분들의 회복세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무역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수출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해외에서 즉 미국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소비 제품에 대한 그 수요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조들은 당분간 2분기까지도 충분하게 연장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 한 해 동안에 2분기 때 미국의 실적이 워낙 약세로 돌아섰다는 선을 보신다면은 연년 대비해서의 그 성장률을 보시기보다는 직전 분기 즉 이번 올 1분기 대비했을 때 2분기 성장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부분을 연계하시면은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반도체주, 5G주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에서의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정리해 봤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5월 3일 공매도 재개 이제 바로 다음 주입니다. 이로 인해서 뭐 어제까지 시장이 좀 출렁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점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 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학습을 하셨고 또 여기에 이제 또 일부 투자분들께서는 너무 공포감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인에게 명확한 어떤 그 역량을 주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난이 많았었는데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그 인프라 자체가 조금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에 비해서 조금 다소 부족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공감할 수 있는 가격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정보력이 습득이 빠를 수밖에 없는 어떤 기관들의 이쪽에 좀 더 의존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가격의 조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즉 실적 대비해서 계율이 너무 지나치게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가 일어나는 것이지 모든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일어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시점을 좀 더 역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간에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수익을 내야 될지 걱정을 하시기보다 장기 전망을 보시고 접근하셨던 분들께는 여전히 보유 전략이 유효하겠지만 단기 전략으로 조금 급하게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조절하셨다가 또 주가가 또 반락을 하는 기회를 삼으시면서 다시 납입을 하시는 그러니까 일진 일퇴 이진을 할 수 있는 전략들을 조금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공매도의 악재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악의성 보도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뭐 실제로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던 것이 헤지펀드 그룹들과 그리고 이제 공매도 세력들과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간에 엄청난 싸움이 붙었다고 했지만은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었고 그간의 실적들이 축소가 되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이제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뜨리려고 하냐 반발 신문에서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졌죠. 이 와중에서 손실을 보신 분들도 꽤 많으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두려움을 갖고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체력을 고려하시면서 현금 비중이라든지 아니면은 분산의 정도에 따라서 접근을 하실 때 충분히 유효한 전략들을 다양한 가설들을 설립을 하심으로써 거기에 따른 포트폴리오 대비를 하신다면은 오히려 공매도가 또 새로운 좋은 기회로 남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체크 포인트와 함께 시장을 보는 눈을 좀 키워봤습니다. 한눈으로 화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바이든 취임 100일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와 전망에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죠. 전망치에 부합하면서 6.4%대 성장률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2분기를 봐야겠죠. 성장률 전망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3일 이제 다음 주부터 당장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요. 일퇴 이진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오늘 유한타증권 김덕호 FA 하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음에도 뵐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